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 물가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식비나 기름값 같은 이 생활 물가는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엔 라이프에서는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한 평가, 또 물가 상승기 올바른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우리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이제 마트에 갔던 모습이 나왔는데 정말 식비가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뭐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만 오른다, 장보기가 겁나고 뭐 점심 사 먹기도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실제 우리 실생활에 크게 미치는 생활 물가, 특히 이제 외식 물가가 5월에 7.4% 상승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IMF 1998년 이후 그러니까 24년 만에 최고치로 오른 건데요.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짜장면, 뭐 짬뽕, 갈비탕, 생선회 이런 게 10% 이상 올랐고요. 또한 아이들이 많이 찾고 저도 많이 찾는 라면 이런 분식류도요. 맞습니다. 8에서 9%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원인을 본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사태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많이 상승된 부분도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기름값도 오르게 되고 공급망 차질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러는 곡물가 상승도 일어나게 되고 무엇보다 기상 이상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작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외식 물가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예측했던 것과는 다르게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5%가 넘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정부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좀 수정할 예정이라고요. 맞습니다. 원래 지난해 말에 이제 2022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2.2%로 예상을 했는데 예. 변수가 하나 생겼죠. 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변수로 인해서 아마 이제 4% 정도로 이제 수정할 것이다라고 아마 이번 달에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1월 달에는 3.6%, 이게 점점 오르더니만 5월에 5.4%.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야,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중으로 6% 물가 상승도 나올 수 있다. 네.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미 국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 인플레이션율이 4.5%로 수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도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4%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 수정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높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보통 물가 상승률을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부가 시장의 우려를 인정하겠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당연히 기준금리가 오르겠구나. 그럼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기업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시설 투자를 좀 줄이게 됩니다. 아, 네. 뭐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죠. 내 생활이 팍팍해질 거야. 소비를 줄이게 돼요. 소비와 투자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경기가 위축이 되겠죠. 예. 그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게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커요. 말 그대로 물가는 높은데 성장이 낮아지는 뭐 슬로우플레이션 현상들이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고 스태그플레이션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 경제에 특히 이런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내 생활이 좀 팍팍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뭐 금리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그럼 다음 달에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또 인상을 하게 될까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조치를 좀 단행할 것이다. 이미 뭐 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밖에는 사실 답이 없는 상태거든요. 계속 4월과 5월에 금리 인상을 연속적으로 단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음 달 정도에 이제는 금리 인상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0.5%포인트 정도 올리는 이제 빅스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올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빅스텝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0.25%포인트 정도 올리는 베이비 스텝 단계로 밟아갈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달 말에 뭐 물가 안정, 뭐 부동산 대책이나 이런 것과 같이 이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세금을 깎아줄 테니 기업들은 소비자 가격을 좀 낮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뭐 최소 20% 오른 수입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도요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가세도 당하게 면제하고 있고.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 그 가격을 깎기는 어렵다 보니까 아마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이다. 물가 예. 하락이. 그래서 당분간은 체감하는 물가 하락 효과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위험 자산은 좀 줄이시는 게 좋겠죠.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 시장은 좀 당분간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뭐 금이라든지 달러 이런 안전 자산 투자를 하시는 것이 지금 와서는 좀 현명하다. 무엇보다 이제는 고금리를 저금리로 좀 낮춰줄 필요가 있겠는데 이번에 추경이 통과가 됐죠. 예. 이러면서 소상공인 중심으로 대안대출 상품이 조만간 나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이렇게 7%대로 저금리로 낮춰줄 수 있는 대안 상품을 꼭 생각해 보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참고해서 투자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